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할 가장 적당한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뭘 하고 싶다, 이게 다 욕심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어떤 건 하고 싶은 걸 했는데 더 큰 손실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쥐가 쥐약 먹듯이.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어때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욕심 버리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등산을 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힘든다고 불평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등산을 정상으로 오르려면 반드시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결과가 크고 적고가 욕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괴로우면 그건 욕심에 속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할 때 안 되면 다시 하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연구할 때 뭐든지 연구하면 한 번만에 탁탁 뗐어요? 100번 실패하고 한 번씩 뗐을까? 그 괴롭다가 아우성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를 내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00번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를 정상으로 봐야 돼. 그걸 비정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져야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뭘 말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운 결과에 부합하는 원인을 만드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네. 안녕하십니까. 제 고민은 제가 생각은 너무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을 잘 못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수목원에 올해 처음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렇게 초심을 되게 다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그런 자격들, 스펙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갖춰서 남들한테 이렇게 번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이제 내년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내가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나도 모르게 그 초심도 많이 흐려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많은 그런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일은 없어. 좀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럼 자기가 지금 생각한 게 너무 많아. 몸이 못 따라가. 자기가 뭐 별 재능도 없는 게 뭘 그래? 욕심을 내가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게 없는데 그래. 정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뛰어나고 싶고 욕심을 남들보다 잘하고 버려라니까. 싶고. 남은 5개 할 때 난 3개만 하면 되지. 그럼 남은 50만 받을 때 난 30만 받고, 남 한 그릇 먹을 때 난 반 그릇만 먹고 그러면 돼. 걱정 없어. 욕심을 버리면 되게 좋겠지만 솔직히 저희 사회가 어떻게 경쟁 사회잖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제가 욕심을 아무리 버리면 솔직히 행복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다 못하면.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 욕심 낼 필요가 있나 없나? 그 사람 정도면 돈 욕심 낼 필요가 있나 없나?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지. 예. 그런데 남도 아니고 저 아버지 유산을 지 형제들 거 안 나눠주고 슬쩍 해먹었다. 시면 났나 안 났나? 이게 인간이야. 그럼 끝이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도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면 그건 되는 나만 할 뿐이야. 말씀 능력 끝 하면 돼. 능력컷이요. 그래야 행복해. 욕심내면 괴로워.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고도 괴로워. 지금 있는 놈만 해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다 쓸까 못 쓸까? 그런데 왜 딴 놈도 아니고 남 거 같으면 이해나 되는데 형님 거 하고 지 거도 아니고 아버지 준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기 논 한마디 가는 사람, 백마디 가는 사람하고 한마디 가는 사람, 백마디 가는 사람하고 나 한마디 더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백마디 가는 사람이 한마디 가는 사람 먹고 나 달라 이런다잖아. 왜? 저 99마디 가진 사람하고 하면 왜? 아구 채우려고 백마지기.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욕심에는 끝이 없어. 어디까지가 없어. 다 여러분들이 월세 살 때랑 아이고 전세만 돼도 이러지. 전세 살면 어때요? 아이고 10평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지 이러죠. 10평짜리 내 집 있으면 좋다 그러지. 조금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10평 넘졌다. 그래도 20평은 돼야지. 20평 하면 또 어때요? 그래도 30평은 돼야지. 그러면 이제 또 차 하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 사람이 뛰어가면 아이고 좀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면 한참 걸어가면 아이고 좀 서 있고 싶다. 한참 서 있으면 아이고 앉고 싶다. 한참 앉아 있으면 아이고 눕고 싶다. 한참 누워 있으면 아이고 졸린다. 그래 한참 자면 아이고 덩어리 베긴다. 폭신한 거. 그래 폭신한 거 해주면 어떻게 한다? 여자는 남자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 생각하고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끊어야 돼. 지금부터 그 욕심내면 안 돼. 젊어서부터 그래 욕심내가 바로 몸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자기가 다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문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좀 냈다. 그러면 몸을 그만큼 혹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예, 맞는 말씀. 자기 몇 살이에요? 27입니다. 어제 내 일정이 어땠냐? 새벽 4시에 출발해가. 아시겠어요? 4시가 아니고 7시에 출발해가 어디 갔나 하면 나주 갔어. 법회 해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진안 갔어. 가서 또 진안군청에서 법회 해주고 또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미팅 3개 가지고 그리고 12시부터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오늘 아침 7시까지 원고 출판사에서 오늘까지 안 주면 안 된다 그래. 밤샘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고 아침에 지금 저기 장안구청, 수원 장안구청에 가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도청에 가서 강의하고 여기 겨우겨우 와가지고 약속역 외국사막 해놓고 늦어가지고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또 하고 있잖아. 니도 그러면 서로 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뭘 뭐 나이 29살 먹는 게 뭐가 어떻고 몸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건 필요 없어. 이러고 아프면 어때요? 이런 거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아프면 뭐 하면 된다? 일 적게 하면 되는 거고 이 계획이 짜졌으면 몸이 아파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욕심을 내가 자기 몸을 혹사하면 안 돼. 그리고 이명주의 마음을 냈으면 몸뚱이가 뭐 부러지면 부러지고 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알았어요? 되게 정진할 때 안 잡으면요. 하루에 8시간이 된다, 7시간 자야 된다 이러는데 막 일주일을 잠 안 자고 정진해보면 1시간만 자도 막 꿀 같아요. 꿀 같아. 아시겠어요? 하루에 1시간만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 그래도 다 그거 나름이에요. 밥을 배부르게 주면 맛있는 거 찾죠. 배고프면 어때요? 맛있는 거고 뭐고 뭐다? 배만 채우면 이래요. 더 고프면 반 그릇만 줬으면 더 고프면 한 숟가락이라도 줬으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적절하게 알고 자기를 조절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게 얘기했나?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자기 능력, 역량에 맞게 일을 하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역량에 맞게 늘 역량 안에서만 일하면 역량이 커질까 안 커질까? 안 커지겠지.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량보다 많이 일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중을 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몸도 아프고 막 부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든지 남이 도와주든지 무슨 수가 나서 역량이 커져요. 아시겠어요? 내 역량이 커지든지 남이 도와주는 일이 생기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저는 직업상 주변의 동종업계 사람들과 싫든 좋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협의하고 조정하고 협상 등등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직업관계상 또는 이를 이유로 대체로 술과 유흥, 쾌락 등을 선호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향을 띈 사람들과 멀리하자니 저를 비사교적 독선적이라 비난받을 경우도 많은데 과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간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비록 비난과 외면을 당하더라도 소신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지내는 게 옳은지요. 이 사람 굉장히 도를 구하는 사람 같죠? 욕심 덩거리예요. 이 둘 다 그래요.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겠다 이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잘 키우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렇게 두 개를 하든지, 출가에 가서 스님 좀 이렇게 인사도 받고 싶고 또 결혼하고 애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출가를 할까 결혼을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할 일이 가출밖에 없어.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놔야 돼, 그냥. 이게 다 뭐냐? 어떤 수행을 한다는 어떤 명의심과 또 돈을 벌겠다는 거나 친구 관계를 잘하겠다는 어떤 이런 모든 걸 다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선택이야, 인생은. 나는 이 수행 정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 돈이나 다른 걸 당분간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딱 포기를 해야 돼. 오늘 하루에 10만 원 매상 오르는 거 3만 원 올라도 좋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 옷 좀 있던 거 입고 생활을 거기다 맞춘다.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야 돼, 인생에.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딱 순서를 정하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재편이 됩니다. 다시 친구관계도 새롭게 형성되고, 사업가도 어때요? 있던 손님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고 새로운 손님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당을 이렇게 열었는데 어디 저기 남만산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창원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 떠내기라 여기저기 멀리서 오니까 집중력도 없고 이 봉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속 들어가면 어때요? 그 집도 가깝고 중산층이고 다 올 수 있다. 그런 이익 때문에 딱 옮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 더 올까? 아니겠지. 여기 있는 사람 떨어지는 게 먼저예요, 오는 게 먼저예요? 떨어지는 게 먼저예요. 떨어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80%는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열성적인 몇 사람은 남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떨어지는 거는 빨리 떨어지고 새로 오는 거는 천천히 와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을 보통 못 견뎌. 그래서 갔다가 얼마 안 되니까 어때요? 아이고, 도로 또 이사를 와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 하나를 먼저 포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인간관계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주위에 거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똑 이러신 분인데 술을 1년 365일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말로 400일 먹는다는 사람이야. 1년에 날짜는 365일밖에 아니지만 술은 400일이라는 거. 이게 토목공사를 하시는데 주로 이 지방에 이 도나 시 이렇게가 광급공사를 해가 주로 다리 놓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건 술로 세월을 보내야 돼. 그럼 안 그러면 이걸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장하고 오셔가지고 술을 딱 끊었어.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술 안 먹어도 사업 됩니다. 술 안 먹어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벌어가 술값 쓰나 조금 수익 덜 받으면서 그럼 인간관계가 새롭게 형성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은행 지점장 하신 분인데 그분도 늘 그런 데 있는 사람 술 먹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대성사 법문 나갈 때 그 사람이 화요일 날은 법문들을 딱 빼버렸어. 그럼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은 화요일 날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네가 뭐 중이가 부처가 이래서 하도 저 사람은 화요일 날 뭐 무조건 가는 사람이니까 동창회를 하든 모임을 하든 술자리를 하든 그날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다 피해서 잡아. 그 최우선권으로. 저 사람 화요일 날은 무조건 안 되니까 딴 사람이 거기 맞춰. 이렇게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든지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꿀 때는 기존의 것 떨어지고 새로운 거를 빨리 안 오고 그런 걸 거쳐야 돼. 그래서 이 우리 사회도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예요? 개혁을 할 때는 개혁 대상이 되는 기득권층의 원성은 어때요? 높아지고 새로운 혜택자는 호응이 빨리 안 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내가 개혁을 하겠다고 딱 정했으면 그 첫째 개혁을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정말 면밀하게 검토돼야 돼. 두 번째는 하겠다고 했으면 딱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여론의 개선점은 찾아서 해야 되지만 인기는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기는. 남북관계는 이건 여론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어떻든 나와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돼. 몰래 뒤에서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천하가 반대를 해도 그래 솔직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떡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럼 굶어 죽는 거 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 백성이고 이게 우리 국민이지. 이게 우리 백성인데 이 김정일이 백성이요? 이게 뭐 미국 백성이요? 중국 백성이요? 굶어 죽는 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누가 질 거? 우리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업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살지 않소. 근데 이건 사람이 굶어 죽는다지 않소. 굶어 죽으면 면하게 해야 되지 않소. 이렇게 해가 실업자로부터도 모금을 해야 돼. 대통령이 TV에 딱 나와가지고 나는 천하가 안 돼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어. 이게 어떤 내 명리나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딱 세게 나가야 돼. 그런 걸 갖고 딱 토론에 붙여가지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떠서 하지만 진실이 전달되면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대심이 없다 이거야. 여론정치란 이름으로 눈치 살살 보고 인기하는 게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고집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 독선적이다, 독불장군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술 안 먹는 게 뭐, 술 먹자 하는데 나쁜 짓 하는데 같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깡패 어리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너 담배 피워라. 너도 피지 마라. 이게 너 피워라. 근데 나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오늘부터 안 피우기로 했다. 피우는 속에 있으면서 안 피우고 술 먹는 속에 있으면서 안 먹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그 비난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난이. 제가 북한 동포독회 할 때 천하가 반대하고 해도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미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감옥을 가든 잡아넣든 뭘 하든 상관 안 할 각오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딱 자기가 방향을 잡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도 해야 되지만 남의 얘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남의 얘기에 자기가 구애받는 자기를 보면 자기 인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비난받기 싫어간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기생이지 뭐예요. 인생. 내가 막 술집에 사는 작부용 뭐 때문에 그렇게 남 눈치 보고 살아? 그렇게 딱 자기 방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 데서 자꾸 이런 번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 학생입니다. 예, 공부한 지 2개월이 됐고요. 네. 저는 성과에 대한 욕심과 압박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막상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실력을 쌓아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또 이렇다 보니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 눌리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교수님과 만나서 한 주 동안 한 거를 발표를 하는데 화요일쯤 되면은 이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교수님한테도 이런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교수님도 자기 학생 시절은 다 그랬다면서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해준다면서 자기가 열심히 더 채찍질을 해주겠다고. 교수님이 계시면 안 되는데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근데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욕심을 내서 압박감과 싸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뭘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섞여. 하나가 욕심이고 하나가 원인데 우리가 욕심은 버려라 하고 원은 크게 세워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죠? 그럼 욕심과 원의 차이는 뭐냐?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움은 욕심이에요. 안 됐을 때 이러면 안 되네. 저래볼까 하고 다시 도전하면 그는 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좀 욕심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발표의 평가가 안 좋았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건 욕심이에요. 발표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평가가 나쁘게 나오네. 그럼 다음엔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욕심이 아니라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막상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이게 좋지만은 그게 웃어넘기려고 해도 그렇게 잘.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증문즉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묻는 니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묻냐 이렇게 조금 따졌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저기 물을 때 내가 조금 추궁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좀 따졌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 받아줬다고. 근데 내가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감사 하나 주면서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평가가 또 엄청나요. 그 평가는 뭐냐? 저분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좋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전자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그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 후자는 듣는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감동은 있지만은 이렇게 일단 어떤 전환은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힘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말 좀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거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돕니? 너를 위해서 돕니?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다 그래. 진짜냐?
네가 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추궁을 했더니 이제 기분이 억수로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 나빠졌어. 그러면 자기 내면에 우리가 어떤 남을 돕는다는 거는 돌이켜보면 그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아야 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도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내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고 누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가져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기쁘게 하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좋은 일하고 비난받으면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은 의도를 해도 결과가 좋은 거 아니고 나쁜 의도를 했다고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물론 사람이란 거는 참 좋게 해줬는데도 나쁜 평가가 나오면 기분이 약간 나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평가됨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서양에서 또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쁘다 괜찮지만, 그건 처음 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좋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해를 좀 하는 방향에서 신뢰를 얻은 뒤에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식이 달라져야 돼. 이렇게 그거를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하면 또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평가가 나빠지는 가운데도 자기는 발전하나 안 하나? 합니다. 발전하게 되는데, 좋은 평가가 나오면 다음에 뭘 개선할 게 없어지잖아. 그럼 발전은 안 되지.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왔을 때 그것을 개선의 계기로 삼으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원이고, 욕심을 내면 좋은 평가가, 나쁜 평가가 나오면 기분 나쁘고 괴로워지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좋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발전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좋은 평가만 지금 바라잖아. 자기 실제로 실력이 있어. 예, 아직 없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자기 실력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시작해야 되고, 자기가 뭘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주제에 너무 뭘 거창한 걸 발표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솔직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개선해서 또 조금 해보고, 또 평가가 나오면 또 개선해서 보고, 또 개선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뭐 한다? 조금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노력은 계속 하되 안 된다고 너무 상심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안 된다고 상심하라는 거 아니라 자기가 원래 안 되는 수준이잖아. 자꾸 자기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문제지. 자기는 처음부터 안 되는 수준인데 뭘 자기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10가지 나쁜 평가를 하면 20가지 안 한 것에도 다행이다. 10가지밖에 지적 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8가지 받으면 지난보다 2가지는 그래도 좀 나쁜 점수 덜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마이너스를 받을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줄어드는데 자기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플러스로 갈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원에 들어간 지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뭘 연구해가 발표하겠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라. 그러나 인간은 내가 이렇게 듣고도 불구하고 너나 나나 다 그래도 좀 좋은 평가 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있나 없나? 있으니까 그게 늘 나쁜 평가 나면 조금 순간적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면 나만 손해지. 이 나쁜 평가가 나쁜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개선할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돌이켜야지. 돌이켜서 또 하고 돌이켜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대기업
조선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고 중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잘 다니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전에 없던 욕심이 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뭐 그 금전적인 욕심도 생기지만 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조금 더 많은 일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많은 셋업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욕심들이 생기는데, 그 욕심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어요.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네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혹시 이래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기도를 좀 하자, 아니면 다른 데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들도 하지만, 혹시 우리 스님께도 그런 좋은 방편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욕심인 줄 알면 내려놓으면 되고, 자기가 감당할 말이면 하면 되지. 그 무슨 얘기예요? 제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어쨌든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자기가 욕심이 더 커요? 자기가 내 거보다? 한번 얘기해봐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저는 그런 욕심, 그런 생각을 한다고 괴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욕심이에요. 어떤 일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괴로우면 뭐라고? 욕심이에요. 사람이든 돈이든 일이든 아무리 좋은 것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괴롭다. 그것도 뭐다? 욕심이에요. 근데 뭐 임금이 되겠다, 뭐 우주를 다 갖겠다 해도 그게 안 되면 그냥 노력을 하고 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괴롭지 않으면 그건 원이라 그래요. 원을 가지면 자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자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보살은 원력보살이라는 거예요. 원에 크면 계속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게 안 됐을 때 걱정이면, 괴로우면 그건 무조건 내용이 갖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욕심이다 원이다고 구분 안 하고, 괴로우면 욕심이고 안 괴로우면 원이에요. 자기가 괴롭다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면 안 괴로우려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 안 괴롭지. 그러고 안 괴로우려면 자기가 연구를 하면 돼.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연구하고 이러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관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더 얘기해 보세요. 괴로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괴롭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안 괴롭고 싶으면 뭐 지금이라도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 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롭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계속하면서 괴롭든지, 안 괴롭고 싶으면 놓든지. 여기 불덩어리가 있다. 만지니 뜨거워요. 아이고 뜨거워 스님 뜨거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 놔라. 어떻게 놓는데요? 그래, 어떻게 놓는데요? 이 방법을 몰라가 못 놔요? 갖고 싶어서 못 놔요? 이게 방법을 몰라서 못 놔요? 갖고 싶어서 쥐고 있는 거예요. 방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딱 쥐다가 뜨거우면 뜨거 이러죠. 너 어떻게 놨니? 그냥 놨다 이러지. 이게 무슨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놔요? 이러면 방법을 마치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놓기 싫다 이 말. 놓기 싫다. 그러면 쥐고 있어라 이러지 뭐 스님. 그러면 뭐가 된다? 손댄다 이게. 그러니까 쥐고 싶으면 뭐 되는 과보를 받아라? 손대는 과보를 받고, 뜨거우면 어떻게 하라? 놔라. 놓기 싫은데 그래도 놔라.
어떻게 없어. 어떻게 하라는 게 그게 놓기 싫다는 뜻이야. 아침 일어날 때 벨이 울리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벨이 울렸는데 일어나야지. 엄청나게 노래 가는 것 같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을 피운다 이렇게 말해요. 망상을 피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벌떡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 벌떡 일어나는 거지. 먼저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두 번째 움직이고 세 번째 움직이고 네 번째 움직이고 다섯 번째 움직이고 손목 거치고 발가락 움직여가지고 발목 접치고 요래요래 일어난다. 아이고 고라니 되구나. 이게 방법이에요. 벌떡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데요. 그래도 만다. 벌떡 일어나는 거. 일어나고 싶고 싫고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야 되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라는 말은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하는 게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일어나야지 이 말은 뭐예요? 일어나기 싫다. 줘야지 이 말은 주기 싫다. 가야지 이 말은 가기 싫다. 아이고 오늘 스님 법문하는데 가게 때문에 문 닫아놓고 가게는 가야 되는데 이 말은 뭐다? 가기 싫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착각해요? 가고 싶은데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라는 거를 본질을 딱 깨뜨려 보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삿다를 팍 내라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에도 계속 마이크 쥐고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괴롭고 싶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저희 남편이요. 다른 거는 차분하고 꼼꼼한데요. 네. 운전 습관이요. 막말로 너무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앞차를 갖다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은 제가 하나가 안 와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만하니라고 다행이다. 인사사고 안 나서 천만 다행이구나. 이제 그래 저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두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둘이 오손도손 살면서 작년에 61에서 제가 남편 몰래 숨겨둔 돈을 제가 벌어서 숨겨놓은 돈으로 아유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기념으로 산타페 차를 갖고 싶어 해서 더 낮은 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산타페를 갖고 싶어서 사드렸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안 가던 주차장에서 공장에 무슨 부품을 사러 갔는데 어떤 여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가벼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쪽 여자가 뭐 병원을 가니 안 가니 해서 제가 보험회사 직원한테 그랬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저한테 연락만 주십시오 했는데 그 여자분은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일은 해결이 작년 10월 달에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꼼꼼한데 운전 습관이 안 좋아서 가속을 해서 딱지가 자주 날라와요. 벌써 새 차인데 두 번이나 날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가태료 7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딱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오전에 오면 오후에 바로 가서 은행에서 가서 내버려요.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저녁에 오면 이만저만 이만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앞차 따라디지 말고 앞차 번호판하고 뒷바퀴가 보일 때까지 가고 여지껏 돌아온 경험이 그랬으면 본인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신경이 늦으니까 좀 천천히 다니라고 집에서만 그렇게 타일르지 다른 데 가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엊그제 초파일 날 제가 다니던 사찰에 들렸다가 10몇 년 전에 저희 동네 절에를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스님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왜 올라왔냐 오랜만에 올라왔냐 해서
아이 스님 얼굴도 뵙고 싶고 등 하나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것 말고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 사실 얘기를 했더니 연등 다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차가 자꾸 속을 썩이니까 부적을 써서 무사고로 다녀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셔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스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도 아이 스님 저 오늘 연등 달러 왔으니까 등 달아줘요. 그랬더니 며칠 언제 써놓을 테니 2, 3일 후에 오래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그냥 나름대로 말주변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본 하던 걸 하면서 2, 3일을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아유 내가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법륜 스님한테 가서 이놈의 부적이 제가 봐서는 효험이 없을 것 같은데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아이고 긴가민가 또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건가 그걸 좀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스님의 해답을 좀 듣고요.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다 물어? 그래 얼마래? 제가 그랬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손으로 뭐라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도 정확하게 못하겠어요. 가격을 물어봐야지. 근데 자기가 지금 망설이는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은 제가 한 오래전에 가게를 하면서 부적을 써 주셨는데 큰 금액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안 받고 얼른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갖다 주고 써. 저 돈 100만 원 못 갖다 드려요. 돈 100만 원 없어. 있어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희 남편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요.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통사고 나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없었으니까. 그냥 앞차 갖다 미는 거 가볍게 밀어서. 그래 가볍게 밀어가지고 그 보험에 물어도 100만 원 금방 나가. 딱지 값 계산해봐. 스님이 그 무사고로 해준다잖아. 그러니까 그만 일에 잠 못 잘 게 뭐 있어. 아니 그냥. 그런데요. 제가 부적을 언제 한번 써봤어요. 예. 진짜 너 가게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그거를 하고 저 지인들도 2, 3명 소개를 했는데 그 엄마들 부적 써갖고요. 얼마 못 가서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기가 민가한 거예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그래 거예요. 그 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적게 내서 그런 거예요. 효염이 그러면 없는 진짜 거예요. 돈 많이 들이고 부적을 써서 거기에 의지를 하면 사고 안 나요? 날 수도 있지. 아유, 그럼 쓸 필요가 없죠. 차라리 절에 가서 불전함에 넣고 제 나름대로 기도한 게 더 낫지 않나? 그래 내 말 안 듣고 그럴 바에야 뭐 때문에 물었어. 자기가 안 하면 되지. 긴가민가 해서요. 답을 얻으려고요. 긴가민가해서 내가 써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안 쓰겠다고 빡빡 우기잖아. 그래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라 그랬으면 지금 나하고 무슨 논쟁했을까? 쓰지 마라 그랬으면 뭐라고 논쟁했을까? 부정만 쓰면 교통사고 안 나는데요. 계속 써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아예 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이게 부정 문제도 아니고 그 스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문제일까? 내 문제예요. 사고는 안 나고 싶고. 아시겠어요? 부적 쓰면 도움이 될까? 여기에 부적이 이런 짜리면 나한테 물을까 썼을까? 그게 돈이 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이 1000만 원짜리 그러면 안 쓸 거예요. 그죠? 이럴 거예요. 1억 그러면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이 정도 가지고 1억 주고 부적 안 써요. 근데 이게 내가 대충 보니까 막 100만 원 좌우 같아. 그러니까 돈이까 이것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서 내가 대충 찍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사고가 안 나야 된다 하면 100만 원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걸 뭐 부적이 효과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써준 부적도 아닌데.
근데 이제 저래가지고 교통사고나 남편이 다치거나, 이제 한 500만 원 물어야 될 사고가 생기면 또 후회할까 안 할까? 그때 부적을 쓰는 건데 또 이러고, 또 부적을 썼는데 또 교통사고 나도 또 후회를 할까 안 할까? 아무 필요도 없는 부적을 왜 써가지고. 자기는 이래도 저래도 후회할 사람이야. 스님 같으면 안 그래. 그 부적이 쓰면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해봐 하고 해버리지 뭐. 그 부적 쓴다고 교통사고 안 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도 사고가 나고 500만 원 나오면 스님이 부적을 써줬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래 말 안 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0만 원짜리 사고 날 걸 부적 100만 원 덕택이 어때요? 500마리 사고 났으니까 얼마 벌었다? 400만 원 벌었다. 나는 사물을 이렇게 봐요. 하려면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과보를 받아야 된다. 선택에 대해서 뭘 져라? 책임을 져라. 이 부적을 쓰는 선택은 내가 한 거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나 그 스님이 져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관점이 제대로 안 잡힌 거예요. 알았어요? 자기가 뭐 부처님 법에 보시하고 부처님 법을 그리 중요시하면 이런 질문 나한테 안 묻지. 내가 어릴 때 내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 초등학교 때 연못에 빠져 수영하다. 그 어머니가 완전히 홍이 빠져버렸어. 그 어머니가. 그러자 무당을 붙어가 이제 귀신 건지는 구슬하는데 긴 장대에다 새끼줄을 이렇게 묶어가 연못에다 밤새도록 구슬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래가 이제 새벽녘에 탁 꺼냈는데 그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나왔어. 귀신자. 에이, 혼을 건졌다. 그래가 이제 그걸 불에 태우면서 구슬하니까 쓰러졌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소위 말해 혼 빠진 사람이 혼이 돌아왔다. 그럼 이거는 어떤 치료일까? 진짜 뭐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다?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런 형식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있다 이렇게 믿으면 미신에 빠지고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실에서 있는 거를 부정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보면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가 일식이 되면 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때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민간의 이런 요법, 민간의 이런 굿 이런 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저것은 효과가 나는 거는 어떤 심리 현상 때문에 효과가 나고 그런 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날까? 어쩌다가 효과가 날까? 어쩌다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욕심만 많지 믿나 안 믿나? 안 믿어. 그래서 기도빨은 이게 노인들이 잘 받는 거예요. 노인들은 믿나 안 믿나? 믿어. 아시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하면 욕심을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면서도 지가 속으로 이런다고 될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적을 켜고 안 켜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 이제 면죄부를 파는 데 빠져들고 이제 천도제. 요 길 가다가 사람 만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물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어때요? 천도제를 지내야 돼. 취직 안 되는 것도 천도제를 안 지내가 된다. 뭐 해도 안 되는 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돈 갖다 바쳐서 나중에 효과가 없었다고 검찰에 고소하면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나 이렇게 강제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억울해하지만은 이 본인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늘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교회 가면 이렇다 그러고 절에 가면 이렇다 그러고 무당한테 가면 이렇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온갖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면서 자녀가 내가 나가 키운 자녀가 말을 안 듣는 문제도 생기고 내가 선택해서 사랑해서 만난 남편인데 살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에는 온갖 일이 늘 생기는 거예요. 마치 날씨처럼 추웠다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맑았다가 하듯이. 그런데 왜 비 오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추웠냐, 왜 더웠냐 이러고 사는 거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다니면 되고 되게 많이 오면 안 나가면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나가야 되면 옷 버릴 각오를 하면 되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면 되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면 되고 되게 더우면 밖에 안 나가면 되고 이렇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비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 안 불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거다. 전부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지금 짜증내고 성질내고 울고 불고 이러잖아. 살다 보면 갑자기 애가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흥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나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아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하게 산다 하는 거는 비 오면 우산 쓰고 가면 되고 일하려면 우비 입고 일하면 되고 옷 좀 젖으면 되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은 늘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살아보시겠어요? 꼭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기 암 환자 하도 죽기 전에 스님 한번 보고 싶다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은 울고 있고 이래. 근데 얼마나 사는데 하니까 한 3, 4개월 산대.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스님이 손잡아주고 병이 빨리 나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이렇게 할 것 같지. 사람이 죽는 게 늘 일상사인데 스님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산다면 오늘은 괴롭고 내일은 기쁘고 모레는 슬프고 이래 살아도 괜찮다. 근데 너는 살 날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렇게 슬피 살려가 어딨니? 4개월 내내 웃으면서 살아도 잘라 안 잘라? 짧은데 왜 네가 바보같이 그렇게 20년 30년 살 사람처럼 그보다 더 슬프게 살잖아. 4개월 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고 불행한 게 아니고 4개월을 내내 괴로워하면서 살다 죽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무슨 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내 짧은 인생에 괴롭게 살 여가가 없다. 슬퍼할 여가도 없고 미워할 여가도 없고 더 나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줘야지. 그래서 공자가 아침에 도를 이루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러잖아. 오래 사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이 환자 면회하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2, 3보다 먼저 죽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먼저 죽는 사람이 나중 죽을 사람 위로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날짜라는 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점을 이렇게 딱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살아있는 하루를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난리를 피우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 여자 말대로 뭐 결혼 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남자가 뭐 여자가 얼굴이 예쁘니 안 예쁘니 살림을 잘 사니 못 사니 근데 혼자 사는 사람 볼 때는 그런 여자들 하나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 저 여자분도 젊은 여자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요래저래 골리려면 비구니가 되고 결혼 한번 해보려면 아버지 같은 남자도 괜찮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지 아버지 같은 정도면 괜찮지. 지 아버지를 그럼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잖아.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아버지 술을 조금 드셔서 그러지 능력이 조금 없어서 그러지 사람 하나는 괜찮아.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 알았죠? 그래야 뭐라도 한번 해본다. 결혼을 한번 해보고 3일을 한번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옛날에는 그만 못 두니까 그게 선택할 때 사주를 보고 난리를 피웠는데 요즘은 뭐 살아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근데 뭘 그렇게 골리고 그래. 자기 죽을 때까지 골리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